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는 실패했지만 부산의 미래를 위해 이제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엑스포 유치 실패로 굵직한 국책 사업 예산이 깎이지 않을까 예산 지키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역 상공인들도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 높아진 만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빨리 추스리자는 분위기입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월드 엑스포 유치의 꿈은 좌절됐지만 부산의 미래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일단 엑스포 유치 성공과 연계해 추진했던 굵직한 현안 사업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부산시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부산시의 핵심 사업 예산은 가덕신공항 건설과 수출형 신형 연구로 개발 등입니다. 가덕신공항 사업은 엑스포 유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내년 보상 절차, 연말에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5,363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켜내는 게 관건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에도 예산 100에서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부산시는 정부의 원전 산업 확대 방침에 맞춰 원전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 정치권과 함께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부산에 대한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폭의 예산 삭감과 사업 추진 중단은 없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던 부산 지역 상공계도 빠르게 얻은 것에 집중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부산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BI 회원국들에게 각인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새롭게 미래를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역 현안 문제가 미뤄지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상공계에서는 희망합니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 과거에 비해 나아진 만큼 이를 10분 활용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등 부산시와 상공계 모두 엑스포 유치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전국 하위권이라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적을 받은 의원 대다수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걸로 드러난 가운데 각 정당이 총선 공천심사에서 검증 결과를 반영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경실련은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의 자질을 검증한 결과 전국 하위를 맴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법안 발의 저조, 본회의와 상임위 결성률, 사회적 무리, 부동산이나 주식 과다 보유, 정과 경력 등 7가지 항목으로 자질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83%에 달하는 15명이 부적절 평가를 한 건 이상 받았습니다. 부적절 비율은 강원과 광주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합니다. 부적절이 3건 이상인 의원도 국민의힘 백종원, 이주원, 전봉민 등 3명으로 경남 다음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의원 대다수는 부동산 과다 보유 항목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은 실사용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받을 때는 굳이 2채 이상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비주거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부적절 평가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은 국민의힘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전재수 등 3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각 정당의 현역 의원 공천 배제를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안에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CBS 뉴스 박준홍입니다. 사회 저명 인사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해 국제 송금을 대신 부탁하는 것처럼 속여 억대 현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사정이 어두운 외국인 유학생이나 해외 오래 체류한 현지 기업인 등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국내 모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 A씨는 지난 1월 같은 대학 교수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대학 총장이 아는 중국인을 찾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재직 중인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해외 출장 중인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중국으로 9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입니다. 미국에 있는데 지금 급하게 돈을 붙여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빨리 입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먼저 입금을 해주면 자기가 이제 달러를 보내주겠다. 교수와 총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A씨는 돈을 입금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출장 중이라던 총장이 버젓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경찰에 이를 알렸습니다. 경찰은 A씨처럼 유명 인사를 사칭한 사기에 속았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나섰고 태국에서 14년째 불법 체류 중이던 40대 남성 B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대학 총장이나 공직자 등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해 12명에게서 1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중국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업가 등을 소개받아 송금을 부탁한 뒤 돈만 받고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알려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북구의회 소속 구의원 2명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북구의회 A 의원은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적발됐고 B 의원은 지난 6월 동래구안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돼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소속 의원들이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부산 시민에게 사과하고 지방 의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그린시티 내 지역 난방시설의 열 수송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7천 가구의 열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오늘 낮 12시부터 그린시티 내 8개 아파트 7,300여 가구에 열 공급을 중단하고 긴급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오늘 밤 12시 전까지 보수 공사를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강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부산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2주 만에 73건이나 더 늘어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오늘과 비슷해 춥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부산은 토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기온이 차차 오를 전망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3.6도, 습도는 19%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